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LS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4년 오늘 11월 4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국내 증시가 정말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유를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 발언을 했고요, 동의했고요. 진성준 의원 있죠, 금투세를 계속 시행하려고 했던. 이제 그분도 이제 본인 블로그에 당론에 따르겠다. 그래서 금투세는 이제 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폐지 이제 합의를 하고 아마 입법 과정을 또 거치겠죠. 이제 법을, 왜냐하면 기존에 만들었던 법이니까 그걸 폐지할 작업에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투세 이슈는 일단 이제 해소가 됐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폭등했어요. 그래서 물론 뭐 거래대금이나 아직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나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을 좀 짓누르던 악재, 큰 거죠. 정말 큰 악재인데 이게 드디어 없어졌어요. 네, 유예도 아니고 폐지예요. 폐지. 폐지는 뭐죠?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그래도 여러분들 계속 또 많이 말씀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좀 큰 악재 넘어갔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제는 좀 연말까지, 물론 이제 뭐 미국의 대선도 남아있고 미국 증시는 좀 비싸요. 그런 좀 부담감은 있지만 한국은 어쨌든 못 올랐잖아요. 그래서 부담감을 일단 해소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좀 좋은 장세 나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제 미국 증시 상황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관련된 얘기 좀 해드리고,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국다이언테크놀로지, KCC, 지누스. 일단 이제 단순히 이건 숫자만 보고 오늘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이고요. 자동차 미국 판매, 또 트럼프가 관세 부과하는 것 때문에 자동차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하고 2차 전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당사에서 나왔던 이제 수출 데이터 분석한 건데, 그 중에 그래프 보고 좀 의미 있게 수출 나온 거 한두 개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드반 테스트, 요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HBM 테스터기를 거의 독점 납품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 실적 보고 한번 또 언급해드리고요. 그 외에 세트레가이, 페노션, ST팜, JVM, 네오팜, SK가스, 산일전기 실적 발표가 있어서 이제 지난주에 그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고용지표가 뭐 아시겠지만 안 좋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고용지표가 지금 안 좋게 나오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금리와 주가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금리도 오르고, 고용이 안 좋으면 금리 떨어져야 되는데 올랐습니다. 일단 미국 신규 고용이 안 좋은 거는 일시적이고, 아마존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다우지수 30개 기업에 인텔 대신 엔비디아가 일단 이제 편입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고용지표 말씀드리면, 고용이 겨우 신규 일자리가 1만 2천 개밖에 안 늘었어요. 충격적이죠. 9월이 22만 개인데 뭐가 잘못됐나 했는데 어쨌든 저게 사실이고, 허리케인 2개가 왔고 보잉의 파업, 이것 때문에 일자리가 일단 많이 날아가 버렸어요. 보잉 파업으로만 4만 6천 개가 감소했고, 그 다음에 허리케인이 오니까 밖에 안 나가죠. 그러니까 밖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일자들이 일단 스탑 돼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저 일회성이다. 실업률은 오히려 안정화됐고, 기후 이상으로 출근하지 못한 사람은 실업률에서 빠지거든요. 이건 실업 상태로 안 보니까 중요한 건 실업률인데, 실업률은 안정화됐습니다.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이게 선행 지표니까 12월에 발표될 11월 고용 지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또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치의 급격한 하락은 혼란이 예상보다 컸음을 나타내지만 일시적이다. 이런 평가였고 ISM 제조업 지수 여전히 안 좋아요. 올해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증시에 영향 안 줍니다. 왜? 선거 때문에. 선거로 위축된 거니까 선거 끝나면 주문 늘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 금리는 어쨌든 고용이 좀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이라는 평가 또 트럼프가 당선되면 금리 오르지 않겠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면서 일단 강세 흐름 쪽으로 좀 갔고요. 엔비디아가 인텔 대신 이제 다우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다우의 저주라 그래서 보통 다우 지수에 또 편입이 되면 별로 성과가 안 좋았대요. 물론 이제 그건 과거 얘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가 인텔을 대신해서 인텔의 굴욕이죠 어떻게 보면 예. 다우에 편입이 됐다라고. 다우 지수는 참고로 30개 기업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트럼프가 이길 거란 분석이 많지만 최근에 해리스가 갑자기 좀 급부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지금 누가 우세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초박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선거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열려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상원만 장악하면 해리스가 이겨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긴다고 해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상원과 하원을 나눠 가지면 사실 트럼프가 힘쓰기는 어렵죠. 근데 모든 걸 다 공화당이 가져간다면 굉장히 파워풀해질 수 있으니까 좀 더 부담이 되겠지만 국회의원이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상원 하원 이 선거 결과도 한쪽으로 쏠릴지 대통령 선거랑 반대 흐름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특징주로는 아마존이 뭐 놀라운 실적을 냈죠. 예, 아마존 AI 사이클 초기 단계에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애플은 좀 빠졌지만 그래도 평가는 좋습니다. 예, 애플의 장기 성장 기반은 여전히 좋다. 애플은 역대 최대 규모의 기기 업그레이드 주기를 앞두고 있다. 이런 또 내용들이 있어서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주가는 좀 밋밋한 것 같습니다. 또 워런 버핏이 애플을 많이 팔았대요. 지분을 또 많이 팔아서 이제 아주 많이 남아있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의 이 애플 매도는 조금 더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고성장을 못하다 보니까 또 주가도 많이 올랐죠 그동안. 그래서 일단 버핏은 현금을 많이 확보하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서울경제신문에 의하면 8단 엔비디아 뚫었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5세대 이제 저거죠. 저거를 지금 하이닉스만 거의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급한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품질 테스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단계를 완료해서 4분기에는 판매 확대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엔비디아 퀄 품질 테스트 통과 제품은 8단 그래서 납품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이닉스는 12단짜리 지금 양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하이닉스보다는 좀 뒤쳐져 있는 건 맞지만 격차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이거를 공식화한 거는 어쨌든 HBM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HBM 매출에서 5세대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초반밖에 안 되는데 4분기에 50%까지 이걸 언급을 했죠. 그래서 그걸 본다면 엔비디아 공급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뭐 공급이 실제로 언제부터 딱 하고 이어질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삼성도 가장 큰 불확실성은 이제 조금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SK AI 서밋에서 이제 최태원 회장이 참석을 해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일단 AI를 활용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수익을 내는 모델은 아직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그리고 SK하이닉스랑 엔비디아가 시너지가 서로 같이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AI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둘의 어쨌든 조화로운 어떤 이제 HBM과 AI 가속기가 AI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건 이제 젠슨왕이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젠슨왕이 물어봤대요. HBM4 내년 하반기에 원래 나오거든요. 이거 6개월 앞당겨달라.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들어갈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칩 공급이 부족한 건데 이거 언제 되냐. 6개월 앞당겨달라. 근데 그거 6개월 앞당긴다고 그거 말처럼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아마 HBM 내년 승부처는 하반기에 HBM4인데 이걸 얼마나 빨리 만들고 엔비디아에 먼저 공급하느냐 이 싸움도 또 펼쳐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하이닉스가 우위를 차지할지 삼성이 추격을 할지 역전을 할지 이제 내년 HBM4 요거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HBM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한국타이어 실적은 잘 나왔고요. 예, 뭐 한온시스템 인수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숫자는 잘 나왔습니다. KCC도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작년 3분기보다 훨씬 많이 나왔고요. 지누스 그 침대 매트리스 만드는 회사죠. 정말 현대백화점 인수되고 너무 주가가 많이 빠지고 실적 안 좋았는데 드디어 정상화됐어요. 매출 크게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예상이 39인데 119억 찍어버렸어요. 최근에 주가 이미 오르긴 했지만 현대백화점 입장에서도 한숨 놓을 수 있는 좋은 실적이 일단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동차 미국 그 영업일수가 2일 증가해서 성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현대기아가 성장을 많이 했어요. 현대차, 기아 18.5, 16.5, 제네시스가 무려 20%, 토요타, 렉서스 역성장했죠. 이런 거에 비하면 확실히 현대가 잘했고요. 하이브리드가 91%, 제네시스 GV70, GV80, SUV가 잘 팔렸다고 합니다. 인센티브도 감소하고 예, 재고도 전월 대비 감소했다. 현대차 그룹의 미국 점유율은 11%로 여전히 좋습니다. 옛날에 10%가 안 됐는데 이 11%를 잘 유지하고 있고요. 미국 산업 판매량이 5.6%인데 이 기아가 증가율이 1위래요. 산업평균 증가율을 상회한 5개 업체 중에 현대기아 잘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보조금도 이제 10월 3일 날 드디어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이 가동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아이오닉 5도 거기서 만들어지면 보조금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우려가 뭐냐면 IM증권에서도 이제 보고서가 나왔지만 현대차, 기아가 지금 마이너스 이게 고점 대비 하락률인데 왜 이렇게 빠졌을까? 실적은 좋은데 그죠? 네, 성장에 대한 둔화 우려도 있지만 미국 비중이 높아요. 미국 법인 기여도가 현대차가 28, 기아가 56인데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중 중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 있죠. 판매되는 거에 현대가 65, 기아가 52니까 그러니까 미국 판매 대수의 한 절반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관세 부과하면 트럼프는 심지어 20% 부과하겠대요. 최근에. 이렇게 되면 월 2천억에서 4천억, 기아는 1,000억에서 2천억. 이건 극단적으로 현대 기아가 모든 관세를 다 부담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정하면. 예. 요 수치가 나오는 거고. 근데 반면에 이 현대기아가 모든 걸 부담하는 게 아니라 또 저기 미국에서도 유통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판매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 이건 너무 극단적인데 그냥 이제 최악을 가정한 거죠. 최악을 가정했을 때 현대차가 4천억이면 1년에 5조예요. 5조. 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적은 돈. 1년에 16조 보니까 한 30%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죠.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최악인 경우.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FTA 체결 국가니까 협상을 잘한다면 한국은 좀 무관세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트럼프는 또 어떻게 할지 모르죠. 이거는 협상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미국에 수출하는 예, 그런 비중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현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비중, 미국에서 생산한 비중은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감익 우려, 물론 이제 그 산술적으로 현재 영업이익에서 1, 2번의 영향을 좀 제하면 현대차가 15에서 30%, 그러니까 최대한 30%, 그러니까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환율 효과도 우호적이고 또 신차도 출시가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감익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말자. 주주환원도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혹시 트럼프가 되고 나서 주가가 이런 이 이슈 때문에 빠진다면 장기 관점에서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어쨌든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긴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되 워낙 저평가돼 있잖아요. 현대기아가 지금 버는 돈에 비해서는 너무나 할인을 심하게 받고 있어서 예, 주가 악영향은 크진 않을 것 같지만 이게 너무 과하게 관세를 부과하면 상승을 막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트럼프가 혹시 당선되고 나서 정책을 보고 또 판단을 내릴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좀 최근에 부진한 건 이런 우려를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민우 연구원님이 2차 전지 일단 이제 더 나쁠 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업황 회복은 아직 아니에요. 근데 내년엔 좀 수요가 회복될 것 같고, 예. 그다음 유럽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잖아요. 예. 요거는 제가 자료를 예전에 한번 그 해석해서 보여드렸죠. 그 유럽에서 나왔던 자료를.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유럽은 저가 전기차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텔란티스는 이미 유럽 규제 때문에 11월부터 내연기관 줄이고요. 전기차 판매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협력사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반영 중에 있고, 예, 근데 사실 아직 누가 될지 모르고요. 그 GM과 테슬라는 설사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전기차를 안 팔겠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장은 할 것 같다. 또 포드가 F150 라이트닝 생산을 7주간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죠. 안 좋긴 하지만 1월 6일까지는 일단 중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최신 버전을 이제 11월에 배포하고요. 완전 자율주행 성능 개선이 결국 테슬라의 차량 구매로 이어질지. 테슬라가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자율주행 기술들이 구현돼 있으니까 그게 상당히 매력적이죠. 이런 걸 통해서 저가 전기차가 앞으로 또 나와서 많이 팔린다면 국내 배터리 회사들한테 좋을 수 있는 거죠. 요게 주요 신차 판매 계획인데, 요게 이제 회색으로 된 게 4만 달러 이하 좀 저가 전기차. 이게 내년에 이제 핵심입니다. 저가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돼요. 그래서 그 모델들이 지금 내년에 좀 많이 포진이 돼 있으니까 한번 저가 전기차 쪽도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수출 데이터인데, 요게 보면 그 솔루엠 전자잉크 쪽, 솔루엠 주가 좀 빠지긴 했죠. 근데 이제 9월달 수출은 좀 견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도 이게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수가 꾸준히 늘어요. 이게 전기차 보급 대수인데 밑에 막대기가 충전기 설치 대수거든요. 이런 걸 보면 주가는 좀 부진했지만 충전기 사업하고 있죠. 전기차 충전 대수는 늘어나고 있다. 충전기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고요. 화장품 쪽에선 파마리서치 뭐 정말 10월까지 보시면 데이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이런 데이터는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한 단계 점프하고 또 위에서 잘 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드반테스트는 일본의 테스트 장비 웨이퍼 있죠. 동그란 HBM. 근데 HBM을 또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메모리도 하지만 HBM도 하는데 그 메모리 테스트 거의 독점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HBM 메모리 그 테스트를 해주고 있고, 요 매출이 지금 최근에 93%, 전분기 대비도 13%.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HBM 검사 장비 판매가 증가해서 그렇다. 또 북미 테스트 장비 업체가 또 있어요. 경쟁사인데 여기가 테라다인. 블랙엘 칩의 테스트 시간이 전작 대비 30%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엘 칩의 테스트 시간이 길면 길수록 테스트를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블랙엘 칩은요, 굉장히 그 칩도 또 어쨌든 거기 들어가는 고사양 칩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테스트 시간이 이제 그 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비 회사들 입장에서는 또 마진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테스트 시간이 길어지면 또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블랙엘로 갈수록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검사 장비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장비들을 그 HBM용을 일본이 어드반테스트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깨고 들어가는 업체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DI라든가 또 그 삼성은, 그러니까 DI는 하이닉스, 삼성은 YC, 이제 이런 기업들이 그 틈바구니를 이제 깨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성장도 좀 나오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세트레가이가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은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물론 뭐 액수가 적어서 8억이니까 아주 많은 건 아니고요. 다만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작년에는 26억 적자였거든요. 크게 상회를 했고, 위성사업, 자회사는 여전히 안 좋아요. 자회사 2개 합쳤더니 40억이나 여전히 적자입니다. 근데 위성 사업이 잘 돼가지고 흑자 전환했고요. 위성을 또 만들고 나서 그 유지 보수하는 사업도 지금 계속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스페이스X 통해서
고해상도 위성이 아마 이제 발사가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기대하고 있고요. 위성 영상 판매 요 자회사죠. 여기가 아직은 좀 적자 상태인데 이 스페이스 I가 이제 내년에 발사되고 나면 추가 고객사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회사 실적이 여전히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본업이 위성 제작에서 성장하며 이제 흑자 전환 하게 됐고 위성 수요는 꾸준히 장기적으로 사실 뭐 대통령이 누가 되건 물론 트럼프가 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누가 되더라도 미국의 위성 투자는 이어지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페노션은 실적 괜찮은데 뭐 그냥 기대치 정도 나왔고요. 그냥 밋밋해요. 뭐 괜찮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주가는 안 좋지만 이 실적을 보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컨테이너선 이익도 굉장히 좋았고 LNG선, 운반선 여기도 이익 기여가 더해지면서 주력이 벌크선은 석탄이나 목재 싣는 이제 선박을 운영해서 돈을 버는 건데 그쪽에 좀 부진을 만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BDI 지수, 이 벌크선 운임 지수는 좀 부진한데 컨테이너가 좀 수익성이 좋고 다만 4분기에도 이 분위기는 이어지기 때문에 뭐 여기서 성장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하고 4분기 좀 밋밋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반기의 아쉬움 감안해도 PBR이 0.3배 너무 심하죠. 근데 이렇게 주가가 좀 못 오른 이유가 돈을 잘 벌어요. 그래도 주주환원을 좀 많이 해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바라는 건 어차피 지금 실적은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돈은 지금 많이 벌고 있고 이 돈의 일부를 주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그걸 좀 잘 해주셔야죠. 이 회사에서 그런 액션을 취해 주시면 주가가 반응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주가가 답답한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업황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번 돈을 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ST팜은 좀 실적이 예상보다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3분기 시장은 좀 부합을 하긴 했는데 뭐 기대엔 좀 못 미쳤던 것 같고 올리고 위탁 생산 매출이 좀 감소했고요. 저분자 화물 매출은 오히려 이제 크게 늘었는데 여기가 매출 비중이 좀 더 큰 편이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를 했는데 해외에서 자회사 중에 그러니까 신약 개발하는 회사가 임상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저런 업체를 CRO라고 하거든요. 거기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실적이 좀 회계상 이슈로 조금 부진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반영되다 보니까 조금 부진했던 것 같고요. 내년 하반기에 올리고 이제 가동을 할 예정인데 증설하죠. 증설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생산 능력이 더 증가할 것 같고요. 중국 규제하는 것도 긍정적이죠. 중국과 이제 경쟁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생물보안법 수혜고요. 그리고 3분기 매출에서 상업화된 거, 그러니까 지금 임상용 말고 FDA 승인받거나 이런 상업화 물량이 비중이 83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올리고 CDMO 중에 가족성 킬로 미크론 혈전 저도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치료제가 12월 19일 또 허가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FDA. 이걸 허가 받으면 또 상업화 물량이 늘어나겠죠. 여전히 좀 숫자는 아쉽긴 해요. 아주 만족스러운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주 잘 되고 있고 중국 규제 그 다음에 올리고 치료제 또 상업화 물량 성장. 올리고 치료제가 옛날에는 주로 희귀질환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희귀질환뿐만이 아니라 만성질환까지 확대되고 있어서 긍정적이죠. 실적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중장기 성장은 좀 변함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JVM도 실적은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이익은 늘었는데 매출 성장이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올해는 좀 쉬어가는 해다. 왜냐하면 내수 쪽은 의료 대란 있었고 수출은 프랑스 유통 채널이 있는데 이걸 좀 청산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 통해서 간접 유통을 하다 보니까 수출에 7% 공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수출도 일부 아쉽다. 4분기까지 이 분위기는 이어지고요. 근데 내년엔 좀 좋아질 것 같고 올해보다 내수는 좀 더 나을 것 같고 수출도 유통 채널, 프랑스 유통 채널이 정상화 될 거고 매니스라는 로봇팔이 들어간
이제 이 회사는 약을 자동으로 조제하고 분류해주는 회사죠. 로봇팔이 들어가서 그런 걸 해주거든요. 근데 대당 10억 원이에요. 비싸요. 근데 요게 상반기에 3대 팔렸고 3분기에 2대 팔렸고 4분기에 3대 팔릴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장비니까 이게 많이 팔리면 실적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 매출 성장 부진, 프랑스 유통망 리스크 등으로 약세를 좀 보였고 주가도 이미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 매출 성장이 나온다면 주가는 또 복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분기까지는 조금 쉬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매출 성장이 이제 언제부터 본격화 될지가 이제 주가를 올려서 주가라는 건 빠진다고 오르는 건 아니고요. 빠지고 나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든지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움직이니까 그래서 JVM도 많이 빠진 상황에서 좀 모멘텀을 기다리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오팜은 실적에 좀 뭐 부합을 했고요. 제로이드 이제 피부 관련된 피부에게 손상 입었을 때 바르는 크림이죠. 주로 이제 원래는 제로이드가 피부과에서 판매했는데 올리브영 이제 이번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제로이드는 원래 실손 보험도 돼요. 병원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근데 저거를 이제 올리브영까지 납품을 하게 됐고 그리고 3분기 성장률 보면 아토팜, 제로이드, 리얼베리어, 더마비 다 고르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제로이드가 성장이 제일 좋았습니다. 아토팜은 수출 미주 러시아양, 제로이드는 올리브영 매장 600개 입점돼 있고요. 더마비는 수출이 무려 60%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장하는데 왜 이익은 크게 안 느냐? 작년 3분기랑 올해 3분기 이익이 똑같아요. 그 이유는 원가 부담이 있어요. OEM 환불 화장품으로부터 그걸 인수했거든요. 화장품 OEM 사업을. 근데 이게 좀 비용 부담이 있어요. 이게 만들 때 제조원가. 이게 잡히다 보니까 이익률을 좀 갉아먹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매출 증가에도 수익성은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오팜의 영업이익은 그래도 내년에 24% 성장할 걸로 일단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난주에 공시가 떴습니다. 금요일날. 과거 3년간 20-30% 이익의 20에서 30%를 배당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는 40에서 50%. 그러니까 배당을 2배 늘려주겠다는 거예요. 저거 계산하면 연간 한 4.5% 돌려주는 겁니다. 꽤 크죠. 거기다가 주가 저평가죠. 실적이 양호하죠. 그래서 네오팜은 배당도 매력이 있고 회사 자체적인 어떤 이런 브랜드 가치도 좋은 회사니까 가치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울리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화장품 내에서. SK가스는 지분법 손실에도 양호한 세전이.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좀 올렸고요. 이제 핵심은 실적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울산의 발전소가 이제 다음 달부터 가동 들어갑니다. LNG하고 LPG를 같이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LNG로 운전하다가 LNG 값이 비싸면 싼 LPG를 넣어서 발전소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여기서 1년에 1,0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의 이익을 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KT 탱크는 이제 저기에 그 LNG나 LPG 같은 걸 담는 거죠. LNG. LNG를 담아서 보관하는 탱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LNG 값이 오르면 저기서 이제 빼가지고 판매도 하는 거죠. 그리고 북미 ESS 사업도 이제 시작을 하고요. 이제 일반 수소 입찰에서 국내 연료전지 프로젝트 등 다수 자산이 실적으로 반영된다. 그러니까 내년이 기대된다. ESS, 수소, 울산의 저 복합발전소 다 지금 성장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매력이 있고 배당 수익률도 주가 이렇게 최근에 올랐잖아요. 그런데도 4.2나 되니까 배당도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뭐 주가가 크게 흔들린다면 또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산일전기 이것도 많이 물어보셨죠. 근데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액 32%, 영업이익 63%, 영업이익률은 무려 34.9%. 전력망, 신재생은 좀 안 좋았는데 전력망이 매출이 무려 200% 증가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전력망은 어디냐면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그래서 주로 어디에 수출하냐면 미국에. 신재생은 태양광 때문에 좀 안 좋아요. 근데 매출은 유지하는데 정체돼 있죠. 전력망 내에서 수익성이 좋은 건 지상 변압기인데 이게 매출 비중이 64까지 확대됐고 4분기도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고성장할 것 같습니다.
11월 중순에 증설까지 완료되면 신규 매출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특수 변압기 제작이 강하고 미국 시장 비중이 높은 편이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을 보면 펀더멘탈 상으로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이 회사가 상장한 지 이제 3개월 지났잖아요. 이제 6개월 지나면 또 보호회수 물량이 풀려요. 그래서 중장기 미국 변압기 시장 성장 지속될 걸로 좀 전망은 하지만 내년 1월 말이면 6개월이 돼요. 상장한 지. 그럼 6개월 물량이 좀 많아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년 1월부터는 내년 1월 초까지는 괜찮은데 1월 초를 조금 넘어가기 시작하면 1월 말이 이제 다가오니까 그때부터는 좀 조심은 해야 됩니다. 왜? 물량이 꽤 돼요. 네. 그래서 사실 3개월 물량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이거 한번 저번에 한번 알려드리긴 했는데 보호회수 물량 어떻게 보냐면요. 신규 상장한 기업 궁금하잖아요. 여기다가 회사 쓰세요. 검색. 산일전기 있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바로 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뭘 찾냐면요. 투자 설명서. 반드시. 여기 없죠? 네. 그러면 뭐 두 번째 페이지 눌러보세요. 나옵니다. 여기도 없네? 세 번째. 내리다 보면 투자 설명서. 기재 정정. 보통 정정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누르면 이런 게 뜹니다. 그럼 여기서 그 뭘 찾으시면 되냐면 유통 가능이라고 쓰세요. 그냥 여기 그 전체 문서 아니면 현재 목차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여기를 하셔도 되고 전체 문서를 하셔도 돼요. 네,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전체 문서로 하세요. 전체 문서 누르시고 검색어 유통 가능. 예, 그럼 좀 느릴 수 있더라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뜰 겁니다. 이렇게 뜨게 되는데 요거를 여기 보이시죠? 유통 가능 물량이라고. 여기서 620만 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 6개월 보호해서 얼마나 되냐 이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누르세요. 다음. 하나씩 내려갑니다. 네. 여기 나오죠. 공모 후 유통 가능 물량 세분해요. 없앨게요. 그럼 여기 보면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다 6개월이더라고요. 거의 다. 상장일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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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그죠? 이렇게 많아요. 6개월 물량이. 1년짜리 빼고. 요 물량만 합쳐도 꽤 돼요. 다 6개월입니다. 근데 이 박동석 최대주주 물량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여기 아마 강은숙 최대주주도 굉장히 좀 많은 편이죠. 이 두 물량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밑에 있는 물량들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여기 타임폴리오, 코너스토어 여기는 사모펀드죠. 여기 이런 거 합치면 요 사모펀드는 물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120만 주, 140, 150, 160 거의 한 200만 주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6개월. 그러니까 내년 1월 말에는 200만 주 정도가 풀릴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3천만 주 중에 200만 주면 한 15% 되니까 적은 건 아니죠. 저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6개월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내년 3월에, 아니 내년 1월에는 좀 산일연기 좋긴 하지만 좀 보호회수 물량은 조금 주의하자. 그리고 1월 말이 지나면 이제 리스크 없죠. 2월엔 또 괜찮으시겠죠. 요걸 꼭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한 기업은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자공시 쪽에서 내부자 매수는 LG전자가 좀 있었고요. 예. LG전자 우선주 요거 한번 설명해 드렸죠. 그때 지난 금요일 날. 예. 금요일 날 설명해 드렸고 금요일 날 공시는 없었습니다. 내부자 매수 따로. 그래서 그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11월 1일 거 보여드리면 되겠죠. 동성와인텍이 LNG 운반사 초대형 계약 맺었어요. 현대중공업에 3,200억. 두 개 떴어요. 합치면 4천억짜리. 이게 다 매출로 잡혀요. 나중에.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아요. 4년치 잔고가 있어요. 여기에 또 이게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좋은 호재가 하나 떴고 여기서 좀 놀라운 건 울트라 라지 맞죠? 이게 이게 에탄인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에탄 캐리어로 알고 있는데 LNG 운반선 말고 초대형 이제 에탄 운반선이죠. 예. 그래서 저거를 쓸 때 저 본행제 있죠. 예. 본행제는 열을 차단시켜 주는 건데 원래 저거를 해외 업체 걸 썼대요. 근데 이번엔 동성와인텍으로 이제 완전히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동성와인텍이 걸 채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해외 거 대신 동성와인텍 걸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요 다른 영역의 사업까지도 들어가게 돼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LNG 보냉제, PU 보냉제라고 하는데 폴리우레탄으로 만들고요. 열을 차단시켜요. 그래서 LNG를 기체 상태 LNG를 이제 액체 상태로 영하 163도로 올릴 때 열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한국카본이 경쟁사고 지금 수주 잔고가 4년치 확보돼 있고 원가 25%가 MDI가 원가인데 이것도 가격이 좀 안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LNG 운반선 발주도 늘어날 것 같아서 일단 긍정적이고 올해 9월 30일 날 증설이 끝나서 생산 능력도 열척도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연간 LNG 30척을 들어가는 보냉제를 생산할 수가 있고요. 또 이번에 새롭게 ULEC 여기에 들어가는 보냉제까지 이제 납품을 하게 돼서 좀 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테스는 반도체 제조 장비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게 됐고 삼성중공업이 유조선 원유 운반선 4척을 수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오팜이 이걸 제가 잘못 썼는 게 지금 무상자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 무증 상장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한 2,1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한 4.5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지금 시총 보고 딱 1,000억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무상자 물량이 반영이 돼야 되니까 어쨌든 굉장히 좋은 그 주주환원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0에서 50% 주주환원 해서 시총 대비 굉장히 큰 4.5 정도 기본으로 이걸 깔고 갈 수가 있겠죠. 네오팜 아까 설명드렸지만 아토팜, 리얼베리어, 더마비, 제로이드 핵심은 제로이드예요. 제로이드랑 아토팜 이 두 개가 성장하고요. 리얼베리어가 좀 아쉽고 더마비도 고성장하고 있어요. 해외 쪽에서. 그리고 이 제로이드는 실손 보험 청구 가능한 창상 피복제입니다. 그래서 상처 이런 게 이제 뭐 이렇게 있을 때 바르는 거다 보니까 또 실손 보험도 가능하고 올리브영 효과를 좀 누릴 것 같고 화장품 OEM 비중이 늘어나면서 조금 이제 원가율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PER 8배, 이거 잘못 썼습니다. 4.5. 배당 수익률 한 요 정도 나오지 않겠냐. 순연금 1,100억. 시총의 절반을 순연금으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오팜까지 한번 이제 공식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 이제 주식시장 간단히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일단 급등했고요. 코스닥이 무려 3.4%. 이래도 금투세 폐지 효과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오늘은 누가 봐도 금투세예요. 뭐 다른 어떤 이유보다 그냥 금투세 폐지로 코스닥 급등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맞는 거고 뭐 코스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한국 증시는 오늘 금투세 효과, 폐지 효과가 컸다. 아까 처음에 기사 뜰 땐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뉴스 터졌을 때는 코스닥이 급락을 해버렸어요. 순식간에. 근데 폐지로 결정했다. 이러니까 이제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금투세가 얼마나 지금 시장을 눌렀는지 뭐 명확히 알 수 있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 왜 파셨죠? 아니, 금투세 이제 폐지인데 팔아버리셨네요. 이건 참 어떤 상황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기관이 사버렸네요. 아무튼 그랬고 오늘 일단 외국인 샀고 여행주가 많이 올랐네요. 와, 여행주가 상한가. 왠지는 아시죠? 중국이 무비자. 우리 한국에서 이제 중국 갈 때 무비자로 가요. 여행 목적 한 15일? 15일 정도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 수요 늘어날 것 같아서 아마 급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급등했고 오늘 한마디로 코스닥의 날입니다. 뭐 오랜만에 피팅 기업들도 일부 올라갔고요. 인터넷 대표주 그 다음 뭐 바이오심 오늘 바이오가 난리가 아닙니다. 뭐 한미약품, 녹십자, 뭐 알테오젠, 뭐 리가켄 바이오 뭐 할 것 없이 오늘 다 급등했고 2차 전지 그러니까 바이오 2차 전지가 다 급등을 해버렸어요. 거기에 항공주는 이제 중국 수혜가 좀 있었고 교육주도 오랜만에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오늘 하이닉스가 삼성이 좀 아쉽죠. 생각보다 삼성은 왜 이렇게 못 갈까요? 진짜 답답합니다. 삼양식품이 오랜만에 급등했고요. 의료기기도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냥 다 거의 다 올라갔고 일부 이제 뭐 요소수 관련주, 시멘트 관련주 뭐 약간 많이 올랐던 일부 기업들은 좀 빠졌고요. 통신주도 최근에 강했는데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미리 좀 올랐던 기업들은 좀 약했다. 그래서 오늘 보면 KB금융, 현대모비스가 최근에 좋았잖아요. 이제 이런 쪽은 좀 주가가 약했어요. 방산주도 좀 약했고
그게 보시면 되겠고, 삼성 SDS도 실적 좋은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주가 안 가는지 그건 좀 이해가 안 가고. 네. 그리고 SK 바이오팜 좋았고요. 그리고 하이브도 오랜만에 좋아서 오늘 엔터 다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삼양식품, 한미약품, 코스닥은 다 급등했어요. 주성만 조금 부진했고 최근에 주성 좀 올랐었죠. 그리고 위메이드가 좀 하락을 했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다 분위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재룡전기, 뭐 에코앤드림, 뭐 안랩, 성우하이텍, 성일하이텍, 예. 이런 기업들. 근데 오늘 2차 전지랑 특히 바이오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이렇게 좀 시장 마무리 해드리고요. 어쨌든 금투세 폐지돼서 한시름 났고 이제 대선 잘 넘어가고 연말에 좀 랠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예,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좀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나오는 것들 좀 계속해서 분석해드리고, 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